여러분의 수학 곁에 항상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학 친구 김상영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 시연 내용을 일단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5등급제에서 3, 4등급 정도의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단원은 공통수학원의 방정식과 부등식, 복소수에서도 현례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수조건이라는 테마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특징으로는 친절한 설명과 세밀한 교재,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전 개념 전달 및 연습을 특징으로 두고 있는데요. 시강이니만큼 시간 관계상 일부 생략되는 점이 있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인데요. 복소수의 정의와 켤레 복소수, 사칙 연산까지 아이들이 이미 학습한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켤레 복소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이 5가지의 성질을 정리해 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복소수 Z1과 Z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성질이 성립한다. 일단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게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일단 먼저 좌변을 읽어드리면 좌변은 Z1이라는 복소수와 Z2라는 복소수를 먼저 더하고 Z1과 Z2를 먼저 빼고 또는 곱하고 나눈 다음에 켤레를 취한 것들이 좌변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우변들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지 않고 각각의 켤레를 먼저 취한 뒤에 그런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나 이 순서가 이게 바뀐 거죠. 그랬을 때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가 서로 항상 같더라 라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에 정리되어 있는 복소수의 기본 성질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복소수 Z1이 있으면 그의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게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것들은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로서 여러분들 당연히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죠. 다만 항상 수학은 암기에 그냥 그치면 안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실전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뭐야? 화분이에요, 화분 여러분들. 이게 화분인데 근데 이 화분에 물 줘봤습니까? 선생님은 군대에서 화분에 물 되게 많이 줘봤어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이제 분무기를 이렇게 주게 되면 화분에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기죠. 물웅덩이가 생기지만 한 3초 정도 지나면은 금방 여기 모래로 물들이 어떻게 된다? 스며든다라는 거지. 스며듭니다. 자, 갑자기 이 화분 얘기를 왜 하냐면은 켤레 복소수의 기본 성질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마치 화분에 물 준 것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좀 와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한 예제를 볼 건데 한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Z라는 복소수가 있다. 근데 이 복소수에다가 우리가 켤레를 씌울 거예요. 이렇게 켤레를. 이게 물웅덩이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게 파란 색깔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켤레를 씌우게 되면 이게 우리가 화분에 물 주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 스며든다고요. 그 다음 스며들어 볼게. 스며들면은 2에 무엇? 바. Z에 무엇? 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스며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 2라는 숫자는 무슨 수야? 실수잖아. 실수면 켤레를 취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나올 거니까 2Z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켤레 복소수의 기본 성질 중에서도 몇 번을 쓴 걸까? 3번을 쓴 거예요. 3번. 두 복소수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뭘 씌우면? 켤레를 씌우면 각각의 켤레를 씌운 것을 곱한 것과 같더라 라는 이 3번 성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2가지 정도 더 예시를 들어볼 겁니다. 그 다음은 요거예요. 자, 만약에 3-2Z라는 요런 복소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를 씌우게 되면 3-2Z라는 이런 화분에 물 준 거야. 그럼 물 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 물이 스며든다고요. 스며들어 볼게. 뭐 나와? 3의 바 빼기 2의 바 Z의 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3이라는 숫자 무슨 수? 실수. 2도 무슨 수? 실수. 실수는 켤레를 취하더라도 어떻다고?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복소수의 화분에 물 줬더니 스며들어서 이런 결론을 얻더라. 얘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봤던 이러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 번 쓴 거게? 요 2번을 쓴 거죠. 2번만 쓴 걸까? 3번까지도 쓴 거예요. 설명 한번 드려보면 두 복소수를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빼고 있다. 뺀 다음에 켤레를 취하면 각각의 켤레를 취한 거랑 같다. 그게 바로 2번 성질이죠.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켤레를 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켤레를 취하고 있으니까 각각을 또 쪼개서 켤레까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3번 성질까지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만 더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예시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에다가 3-2Z 뭐 이런 복소수가 있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역시나 또 뭘 한다고? 켤레를 씌우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화분에다가 물 준 거야. 스며들겠죠. 모두에게 스며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불러볼게. 첫 번째로 뭐 나와? 7의 반대 7은 실수라서 뭐다? 7. 그 다음에 Z의 무엇? 4가 되겠고요. 플러스. 자, 우리가 이 분수에다가도 스며들겠죠. 그죠? 분수에 스며들 건데 이때 우리가 4번 성질 쓰는 거야. 분모와 분자가 있으면 분모에도 발을, 분자에도 발을 씌울 거야. 그럼 또 여기서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1은 실수니까 뭐가 되는 거고? 1 플러스 Z의 바가 되겠고. 분자 한번 봅시다. 3도 실수니까 스며들 때 그대로 뭐가 나오겠다? 3 빼기 2 실수니까 2. 근데 이때 Z 바에 또 바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 또 몇 번 성질 써야겠어? 5번 성질 써서 Z 바의 바는 누구와 같다? 자기 자신과 같다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결국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첫 번째로는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켤레를 취했으니까 1번 성질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의 켤레를 취해주기도 했으니까 몇 번? 4번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에 바를 씌워주기도 했으니까 몇 번 성질도 쓴 거야? 5번 성질까지 써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을 아는 건 당연하죠. 암기하셔야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개념만 알면 뭐해? 적용할 수 있어야지. 적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걸 소개하고요. 선생님이 각각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았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 잠깐 보면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친절한 설명이라는欄에 그 각각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 세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 Z1이라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 Z2라는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두고 좌변의 결과와 우변의 결과를 각각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대입하여서 그 비교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으면 뭐 성립하는 게 증명되는 거지 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고 싶은 내용은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수 조건을 볼 겁니다.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 조건이라는 거는 다름 아닌 이런 겁니다. 만약에 네모라는 어떤 복소수가 있었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 네모라는 복소수가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얘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말을 해요. 또는 얘가 순허수이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복소수가 실수 또는 순허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네모라고 표시했는데
네모라고 표시한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그 문자로만 쓰면 그 문자 하나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오해할까봐 그냥 네모를 박스 쳐서 표시한 거예요. 다름 아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네모 자리에는 그냥 제일 단순하게 온다면 Z 이렇게만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보면은 Z 플러스 1 이런 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해진다면은 Z분의 1 플러스 Z바 이런 것까지 올 수 있어요. 뭐 Z제곱이 올 수도 있고 Z 세제곱이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조건을 우리가 그래서 이 네모 자리에 이런 게 오든 이런 게 오든 이런 게 오든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관점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 다름 아닌 그 복소수 네모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분석할 거예요. 네모라는 복소수가 만일 실수 부분이 A이고 허수 부분이 B로 정리되는 이렇게 내가 이제 나타낼 수 있다면 말이지. 이랬을 때 만약에 네모가 실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다? 이 복소수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무슨 부분이 허수 부분 B가 뭐여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표현된 네모라는 복소수가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면 순, 허수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는요, 여러분들 순허수이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A가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그럼 순허수 되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순허수잖아, 허수. 허수 부분까지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가? 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실수 조건, 순허수 조건 이런 말이 붙었을 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개념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예제 2번, 우리 교재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이 주어진 복소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복소수들은 일단 뭐는 아니야? 0은 아니야. 복소수야. 그 중에서 항상 실수인 거 아니면 항상 순허수인 거를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 선생님이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니은과 디귿 정도 한번 해본다라고 할게요. 먼저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이 이게 항상 실수냐 아니냐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 안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우리 아까 전에 네모 박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실수라면 얘가 순허수라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네모 자리에 얘가 이렇게 온 상태인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실수인지 순허수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봤던 관점처럼 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파악할 거거든. 실수라면 허수 부분이 0이면 될 거고 순허수라면 실수 부분이 0인 대신에 순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Z에다가 A 플러스 BI를 대입해요. 분의 1 플러스 그럼 Z반은 뭐가 되겠어? 표현의 복소수니까 좋아요. A 마이너스 BI 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 두 분수를 더하기 위해서 무슨 분하셔야 된다? 통분하셔야 된다. 얘는 위아래로 뭘 곱하고 A 마이너스 BI를 곱하고 얘는 위아래로 뭘 곱하면 A 플러스 BI를 곱하면 통분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결국에는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니까 혈내 복소수끼리 간의 곱이야. 뭐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했죠.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는 위아래로 A 마이너스 BI 곱했으니까 위에는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있고. 얘는 위아래로 A 플러스 BI 곱했으니까 A 플러스 BI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얘를 한번 계산해 볼게. 얘를 계산하면은 여전히 분모에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있고 분자는 계산하면 A 더하기 A다. 몇 A야? 2A 나오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BI다. 그럼 어떻게 되니? 없어지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 복소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 I 있어 없어? 없죠. 사실은 뒤에 플러스 몇 I가 있는 거게? 0I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럼 무슨 부분이 0인 거야? 허수 부분이 0이다.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점에 의하면 결국에 얘는 무슨 수가 되는 거다? 실수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얘는 항상 실수구나. 자, 하나만 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보시면 얘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Z의 제곱에다가 빼기 Z바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마찬가지로 항상 실수인지 순호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의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을 찾자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자. 그랬을 때 만약에 허수 부분이 0이라면 실수가 될 거고, 그의 반대인 상황이면서 순호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실수가 되겠죠. 아니, 어제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말로 하지 말고 그냥 보여드릴게.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z에다가 a 플러스 bi 놓고 z바에다가 a 마이너스 bi 놓고 퉁탕퉁탕 제곱하고 빼고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연산량 너무 많잖아. 조금 센스 있게 가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제곱 빼기 제곱이면 무슨 꼴 쓸 수 있어? 합차꼴. 한 번은 z에다가 z바를 어떻게 하고 더하고 한 번은 z에다 z바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야. 이렇게 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우리가 간단히 계산됐잖아. a 플러스 bi에다가 a 마이너스 bi를 더한다. 그럼 뭘로 정리되겠어? 플러스 bi, 마이너스 bi 어떻게 돼? 없어져서 몇 a? 그렇지, 2a가 되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되겠니? 그럼 이건 써드릴게. z가 뭐다? a 플러스 bi다. 그리고 z바는 뭐야? a 마이너스 bi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가 괄호 안에 거 좀 계산해 주시면은 앞에 2a 있고요. a 마이너스 a 없어지니까 몇 ba? 2ba 곱하기 2ba. 2bi죠, 2bi.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몇? 4 ab i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i가 붙어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0 플러스 4 abi 이런 꼴인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무슨 부분이 0이야? 실수 부분이 0이고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마저도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얘도 0인데 얘도 마저도 0이어버리면 이 복소수는 0이 돼버리니까 그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얘는 0이 아닐 거라서 결국에는 무슨 부분만 남아있다? 허수 부분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복소수는 우리가 무슨 수다? 수노수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린 이 방법은 이 복소수의 수조건이 달렸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어쩌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량이 어때? 다소 많아요. 근데 계산량이 다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z라는 것을 a 플러스 bi로 두는 순간 a도 문자고요. b도 문자고 심지어 i는 숫자긴 하지만 우리가 문자로서 취급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무려 문자 몇 개짜리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3개짜리 연산을 하거든. 계산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선생님 간단한데요? 간단하긴 해요. 근데 내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보다도 훨씬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 같은 관점의 두 번째 솔루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2는 어떤 수입니까? 실수죠. 실수는 여기 바를 씌우면 2는 뭐와도 같아? 2의 반은 2와도 같아. 실수는 켤레를 취했더니 그 자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 그 자기 자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네모라는 복소수가 우리의 실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걔는 원래 복소수에다가 바를 씌웠을 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네모의 반은 그냥 뭐다? 네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시로서 이게 맞는 말임을 보여드린 거야. 자, 다른 상황. 만약에 2i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 무슨 수? 순어수. 이 순어수에다가 우리가 켤레를 취해봅시다. 켤레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수 부분에 보호를 바꿔야 되니까 뭐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2i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랬더니 숫자는 그대로 나오는데 딱 뭐만 달라져? 부호만 달라지는 게 이 네모라는 복소수. 무슨 수라고 좀 전에? 순어수의 특징인 거야. 네모가 순어수라고 한다면은 네모의 반은 숫자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지자고? 부호가 달라지니까 뭐를 붙이면 되겠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성질과 두 번째 성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네모라는 복소수가 실수일 때 그 실수라고 한다면 켤레와 자기 자신이 어떻다? 같다. 두 번째, 네모라는 복소수가 순어수일 때 순어수라고 한다면은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은 딱 뭐만 차이 나더라?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부호만 딱 차이가 나서 나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멈추지 않고 좀 더 가볼 겁니다. 자, 1번의 내용을
순서를 뒤집을 거예요. 순서를 뒤집을 거예요.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실수일 때 이거라며. 그럼 뒤집어서 얘일 때 이거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일 때?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럴 때 그 네모라는 복소수는 실수인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근데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려온 것처럼 어떤 복소수 주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둔다고? A 플러스 BI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니까 뭐야? 그렇지. A 마이너스 BI 되겠고요. 그럼 얘는 그대로 A 플러스 BI인데요. 그 두 복소수가 서로 어떻다고? 같으려면 첫 번째, 실수 부분은 당연히 실수 부분끼리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렇게. 너무 당연하죠. A는 A다.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무슨 부분은? 허수 부분 뭐는? 마이너스 B는 허수 부분 무엇과? B와 같아야 돼. 근데 얘는 너무 당연하진 않아요. 조금 더 우리가 분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인데 얘는 방정식인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슝 이항 가면 몇 B? 2B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 정리해보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처음대로 돌아가 볼게. 네모가 A 플러스 BI란 말이야. 근데 B가 0이면 결국에는 네모는 뭐만 남아? A만 남으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다? 실수가 되는 거다. 아,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다. 이 명제는 참이 되는구나. 이 말은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거를 선생님 한번 또 뒤집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뒤집어서 정리하면은 얘는 이거이면 이 네모가 순호수이냐라는 걸 볼 거거든.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복소수 네모에다가 켤레를 치했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네모가 된다라고 한다면 말이야. 그럼 그때 그 네모가 무슨 수냐? 순호수냐.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위에서 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대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네모라는 복소수가 뭐라고 둘 거라고? 네모 뭐야? A 플러스 BI. 그럼 네모의 반은 뭐야? A 마이너스 BI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BI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어.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복소수끼리 서로 같을 조건. 실수 부분은 무슨 부분이랑? 실수 부분이랑 같아야 돼. 첫 번째. 즉 왼쪽의 실수 부분 무엇이? A가 오른쪽의 실수 부분 무엇과? 마이너스 A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왼쪽의 허수 부분 무엇이? 마이너스 B가 오른쪽의 허수 부분 무엇과? 마이너스 B와 같아야 되니까 왼쪽의 허수 부분 마이너스 B, 오른쪽의 허수 부분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돼.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건 이거겠지. 아까 위에서 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그럼 이걸 갖다가 슝 왼쪽으로 이항해버리면 몇 A는? 2A는 뭐다? 0이 돼버리겠다.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0이었다 하고 원래 복소수의 A가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네모는 더 이상 A 플러스 BI가 아니라 뭐만 남아? BI만 남아. BI만 남았으니까 선생님 순호수 맞네요.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BI만 남으면 순호수 아니죠. 왜 아니야? 이 B가 아직 몇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B가 0이었다라고 해보세요. 그래, B가 0이면 A도 0인데 B마저도 0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네모가 A 플러스 BI인데 A도 0이고 B도 0이어버리면 둘 다 0이니까 네모가 몇 되는 거야? 네모가 몇 되는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면 네모가 0 되는 거야. 그럼 네모가 0이어버리면 그건 순호수입니까? 0은 순호수가 아니거든요. 0은 무슨 수예요? 실수니까 결국엔 얘가 될 수 있는 건 순호수도 있지만 또는 뭐도 가능해? 0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말이 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하면 예제 2번이 훨씬 심플하게 풀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해볼게. 네모가 실수일 때 네모 바와 네모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자기 자신이 서로 같다. 뭐일 때? 실수일 때. 순호수일 때는 어떤 복소수가 순호수일 때는 그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과 같지 않고 딱 뭐만 차이 나더라?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 부호만 차이 나더라. 이 얘기를 뒤집어서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같으면 그 복소수는 무슨 수이다? 실수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는 거다. 마지막 거. 어떤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그의 부호만 바꾼 게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그 복소수는 순호수이거나 또는 뭐도 가능하다고? 0이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복소수가 0 또는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딱 뭐만 차이 나더라? 부호만 차이 나더라. 근데 내가 만약에 0이 아닌 복소수 네모라고 얘기했어. 0이 아닌 복소수 네모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와 그 네모의 켤레 복소수는 뭐만 차이가 나면 돼? 부호 차이만 나면 돼.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넣지 않고 풀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이 복소수가 순호수인지 실수인지를 볼 거기 때문에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를 비교하면서 이게 실수인지 순호수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래 가는 거야. 여기다 켤레 때려. 켤레 때려. 뭐 한다고? 이거 뭐 한다고? 뭐며든다고? 스며든다고. 이거 스며들면 어떻게 돼? 1 실수니까 1 플러스 z는 z바 이거 스며들면 말이야. 그럼 1은 역시나 실수니까 1. z바는 z바의 바니까 뭐겠어? z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얘는 켤레 복소수야. 원래 거의 켤레 복소수. 그러고 나서 원래 거와 비교했더니 어때? 같죠. 우리가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누굴 앞에 곱하냐 누굴 뒤에 곱하냐 따윈 중요하지 않죠. 얘들은 서로 같으니까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면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면 그 복소수는 뭐라고? 실수다 라고 해서 기억은 바로 우리가 뭐임을 알 수 있어? 실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선생님 z에다가 a 플러스 bi 넣었습니까? z바에다가 a 마이너스 bi 넣었나요? 넣지 않고 우리가 켤레를 취해서 자기 자신과 같냐 다르냐 비교만으로도 이 정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니은도 바로 갑니다. 자, 니은 어떻게 하자고? 여기에 있는 원래 복소수에 뭐 취해보자고? 켤레를 취해보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 이거 스며들 거니까 z가 아니라 뭐야? z바 분의 분자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z바의 반에 뭐겠어? z 분의 분자는 뭐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게 켤레야. 그럼 이것과 우리가 뭘 비교해보자고? 원래 걸 비교해보자고. 서로 어떠니? 같다. 덧셈도 앞과 뒤가 뒤집히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죠.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 같으니까 이것 또한 무슨 수이다? 실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죠.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수준 되는 거야. 연습 충분히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똑같아요, 디귿. 뭐 취하자고? 이거 켤레 한번 취해봅시다. 이거 색깔 좀 바꿔볼까? 켤레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뭐가 되니? 스며들면 z 바의 제곱 빼기 얘는 뭐가 되겠어? z의 제곱. 바의 바니까 z 없어질 거 아니야, 바가. 그럼 이것도 지우고 나서 보니까 켤레 복소수와 원래 복소수를 비교해요. 같습니까? 다르죠. 여기에다가 뭘 붙여야 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뭘 붙여야 돼? 여기에 뭘 붙여야 같은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야 서로 같아지는 거니까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부호 차이가 나네? 그럼 얘는 실수가 아니라 뭐다? 순호수이다. 이렇게 이제 밝혀줄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얘까지도 해보면 여기다 뭘 씌우자? 바를 씌우자. 후다닥 해볼게. z바 빼기 z의 제곱 될 거야. 그리고 원래 거 지워보면 서로 어때? 같아. 무슨 수? 실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정체를 밝히시오 돼 있어요. 이 정체를 밝히시오라는 문제 말이 여러분들 시중 교재에서 본 적 아마 없을걸? 선생님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표현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어. 그냥 정체를 밝히죠. 이게 사실 뭔 뜻이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그 복소수 z가 실수냐 아니면은 순호수냐 아니면은 순호수가 아닌 호수냐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분간해보자 이런 뜻으로 선생님이 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복소수 주어져 있는데 그 z분의 1 플러스 z바라는 게 문제에서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이게 실수라고 한다면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요.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같다. 얘들아, 얘가 원래 복소수야. 이게 켤레 복소수지. 바를 씌웠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스며들겠죠. 스며들면 Z바분의 분자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바의 바니까 뭐야? Z. 그럼 얘랑 얘가 서로 어떠면 돼? 같으면 돼. 이걸 우리가 써볼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정리합시다. 이거 분수식이니까 양변의 분모 그냥 뭘 곱할까? ZZ바를 곱합시다. ZZ바를 곱하면 얘는 뭐가 되고? Z가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Z의 제곱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양변에 ZZ바를 곱하면 선생님 친절하니까 이런 얘기 또 다시 하는 거지 그냥. 곱하면 이 ZZ바, Z바 어떻게 되는 거야? 약분 되니까 분배 법칙하면 Z 플러스 Z 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거 곱하게 되면 ZZ 뭐 되는 거야? 약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분배 법칙하면 뭐가 된다? Z바 플러스 Z바의 무엇? 제곱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우리가 얻었다. 우리는 이 방정식을 예쁘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야.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쪽을 몇으로 만듭니까? 0으로 만들죠. 얘들을 모조리 이항해서. 이항하면 이래 되겠다. Z의 제곱 빼기 Z바의 무엇?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Z에다가 빼기 Z 무엇? 바가 무엇이라고? 0이라고. 우리가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잘 하기 위해서 얘 한번 먼저 쪼개볼게. 제곱 빼기 제곱이네. 익숙하잖아. 뭐야? Z 플러스 Z바에다가 Z 마이너스 Z바 있고 뒤에 플러스 뭐가 있니? 얘들 따로 괄호로 한번 묶어줄게. Z 마이너스 Z바는 뭐라고? 0이라고. 그럼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인수 뭐 보인다? Z 마이너스 Z바 보인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묶어내게 되면 Z 마이너스 Z바에다가 앞에 거는 Z 플러스 뭐가 묶여? Z바 묶이겠죠 이거. 그 뒤에 건 플러스 뭐가 묶이니? 1. 그게 얼마라고? 0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할 거는 이걸 예쁘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야. 해석 잘 해볼게. 두 식을 우리가 곱해서 얼마가 나온다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무엇이거나 0이거나 또는 얘가 무엇이어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먼저 얘가 0이라고 해볼게. Z-Z바가 0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Z바랑 뭐가 같은 거야? Z가 같은 거냐? 이거 무슨 수야? 오, 그렇지. 실수. 이 복소수가 실수이기 위해서는 Z라는 수의 정체는 결국에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것만 있니? 아니지. 이것도 있지. 그래서 또는 두 번째는 뭐야?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Z 플러스 Z바가 몇으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렇게. 또 이런 복소수면 이렇게 표현하는 이 복소수가 무슨 수일 수 있다고?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Z와 Z바가 서로 켤레끼리 간의 합이지 않니? 그럼 결국에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실수 부분을 A라 했을 때,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면 BI 없어질 거고 결국에 몇 A 되겠어? 2A. 실수 부분의 2배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이때는 실수 부분이 몇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복소수가 바로 쟤를 실수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전에 제일 처음 했던 실수 부분 찾고 허수 부분 찾아서 그게 실수이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 Z에다가 냅다 A 플러스 BI 때리고 Z바에다가 A 마이너스 BI 때리면 상상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A 플러스 BI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BI. 그럼 그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은 실수화 하셔야죠. 분모의 실수화. 분모의 실수화인데 이거 빡세요. 빡셈 1스택. 문자가 A, B, I 3개니까 이거 계산하셔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또 나눠야 돼요. 그거 이제 정리하는 것도 빡셈 2스택. 마지막 빡셈 3스택이라고 한다면은 실수부, 허수부 정리했는데 그게 실수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 그걸 분석하는 일까지 또 3단계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전하고 탄탄한 길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요령을 배우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다. 선생님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고등수학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2등급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예제 보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실제 모의고사에서 기출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2016년도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실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전에 기출 문제라서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좀 구닥다리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매번 아이들이랑 수업할 때도 이 문제는 늘 강조하고 풀어주고 신경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거든요. 난이도 선생님 생각했을 때 뭐 상, 최상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집에서 혼자 떠듬떠듬이더라도 천천히 연습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3, 4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니까 Z가 A 플러스 BI인데 A와 B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실수래. Z가 A 플러스 B인데 A와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뭔 뜻이야? 복소수 Z는 어떤 수일까? 만약에 B가 0이었다면 실수일 거고요.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었다면 순호수일 건데 어쨌건 간에 A도 B도 둘 다 0이 아니니까 얘는 실수 돼? 안 되지. 순호수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때 Z는 뭐라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게 이제 복소수 Z가 되겠다. 이걸 이제 우리 첫 번째 줄에서 찾은 힌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볼게요.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무슨 수일 때? 실수일 때라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Z의 제곱 마이너스 Z가 실수래요. 그럼 얘가 실수라고 한다면 선생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실수면 원래 복소수와 그의 켤레 복소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원래 복소수와 그의 무슨 복소수가 켤레 복소수가 원래 복소수랑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이거 좀 너무 위에 썼다. 그러니까 샵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수라 했어? 문제에서 실수일 때라 했으니까 실수죠. 그럼 얘와 똑같은 얘 또한 무슨 수겠어? 실수겠죠. 그러고 기억을 읽었더니 그건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실수와 이 실수 서로 똑같은 실수 아니야? 그래서 Z의 제곱 마이너스 Z에다가 발을 씌운 이 녀석도 실수이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게 두 번째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할 짓은 뭐냐면 얘를 분석할 거예요. 분석. 자, 근데 화분에 물 좁네. 뭐 해야 돼? 스며들어야 돼. 그럼 스며들어 봅시다. Z바의 제곱에다가 빼기 뭐야 얘는? Z바는 얘는 Z의 제곱에다가 빼기 뭐야? Z. 그럼 이 좌변에 있는 걸 갖다가 모조리 우변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 Z의 제곱 빼기 Z바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Z에다가 플러스 뭐다? 넘어가면 플러스 뭐? Z바는 얼마? 0 나오는 거지. 항상 방정식은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석하니까.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무슨 분해 하셔야 돼? 무슨 분해? 인수분해 하셔야 돼. 인수분해.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얘들을 쪼개면 Z 합차꼴이네 플러스 Z바에다가 그 뒤에 뭐야? Z 마이너스 Z바에다가 이게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뭘로 묶어볼까 여러분들? 좋아. 마이너스로 묶어봐. 그럼 앞에 건 뭐가 되고? Z. 뒤에 거는 마이너스 Z의 바가 된다. 는 뭐야? 0.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인수 Z 마이너스 Z바. Z 마이너스 Z바 찾았으니까 이들로 묶어주면 결국에 뒤에 뭐가 남아? 앞에 거는 뭐가 묶이고? 플러스 Z바가 묶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뭐다? 1이 되고. 얘가 뭐 해야 된다? 0이 해야 된다. 요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석 갑시다. 두 식을 곱해서 뭐가 나오려면 0이 나오려면은 앞에 게 뭐가 되거나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죠? 앞에 게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게 0이라고 한다면 Z랑 Z바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수야 여러분들? 실수 아니야 실수. 근데 Z는 실수일 수 있다 없다? 실수일 수 없다. 실수가 아니라 순호수가 아닌 허수니까 앞에 거 0 돼 안 돼? 안 돼. 그럼 결국에는 0 될 수 있는 건 뒤에 거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 Z 플러스 Z 바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 얻었으니까 니은을 한번 보면 맞다 틀렸다? 맞다 틀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곱셈식으로 즉 인수분해해서 는영이다로 표현하는 거는 아직까지 학습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그때를 위해서라도 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앞뒤가 바뀌었긴 했지만 어쨌든 연습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푸는 그러니까 방정식을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소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봅시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다시 가져올게요. 원래 복소수 Z에다가 그의 켤레 복소수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온다고? 1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복소수 Z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BI고 켤레끼리 간의 합이면 이게 몇 A가 되는 건데 2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수 부분인 A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2A가 1이니까 실수 부분인 A는 2분의 1 되겠다. 근데 마지막 디귿에서 물어보는 뭘 물어봐? Z 곱하기 뭐야? Z파야. Z 곱하기 Z파라고 한다면은 켤레끼리 간의 곱이니까 우리가 외웠죠?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뭔 제곱? B 제곱. 근데 A가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A가 2분의 1이면 A의 제곱이 뭐야? 4분의 1이야.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근데 B는 0이야 또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럼 B의 제곱은 0이 아닌 걸 제곱했으니까 0보다 어떻게 했어? 크겠죠. 그럼 4분의 1에다가 0보다 큰 숫자를 더했네? 그럼 얘는 결국에 뭐보다 크다 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ZZ바가 4분의 1보다 어떠하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에서 표현하고 있는 얘 이거. 맞다 틀렸다? 맞다. 해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꼭 집에서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보시고 이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그 성취감을 좀 느껴보면서 여러분들 3등급이 아니라 2등급까지도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해보시고요. 선생님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